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에 봤었던 작품도 있고 되게 의미 있는 로컬 시네마 부문에 상영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후회하지 않는 얼굴 연출한 노영미입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실험 영화를 주로 만들어 왔어서 영화제는 거의 이제 혼자 다녔었는데 이렇게 이제 극영화를 시작하면서 배우님들이랑 소집지에 찾아오니까 진짜 훨씬 더 기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임도연이 해를 기다리는 방법의 임지선입니다. 우선 좋은 영화제 많은 분들과 웃으면서 즐겁게 영화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임도연이 해를 기다리는 방법에서 연기하고 공동 연출한 임호경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영화의 그 로케이션은 제주도인데 저는 강릉, 강원도 강릉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곧 더 많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 잘못 없는에서 도윤이를 연기한 배우 한기욱입니다. 되게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잘못 없는에서 지호 역을 맡은 전민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사투리로 가는 분이 잘 알려줘가지고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 잘못 없는 애 연출을 맡은 박찬우입니다. 이렇게 소독제에서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고 또 저희들 영화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요.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의 시간인데요. 재밌게 이야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석에서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전달될 예정이고요. 네, 먼저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저희 뒤에 계신 관객분에게 마이크를 전달드리고 선착순 5분에게 커피나 생각 과자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영화 좀 재밌게 잘 봤고요. 두 분 감독님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봄안에서 감독님 굉장히 짧기는 한데 굉장히 인상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그 엔딩에 보니까 역시 학생들이 출연했다라는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실 아니기는 한데 잠깐만 소리가 조금 들렸던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실제 촬영하실 때 전혀 그 학생들이 없는 곳에서 배우 두 분만 한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얼굴에서는 두 여주인공이 그 산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화를 하는 장소를 굳이 그 산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먼저 감독님께서 학생들은 전혀 없는 빈 교실에서 촬영하게 됐고 칠판이 아니라 창문을 배경으로 찍은 게 되게 신기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창문이 책상들 이렇게 옆에 있는 창문에 배우분을 세워두고 카메라만 그냥 돌리고 책상 다 밀어놓고 그렇게 촬영했던 영화입니다. 학생들 없이 촬영한 두 분만의 네. 촬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산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지아련 작가님의 3편의 소설을 이렇게 매시업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주로 쓰였던 텍스트가 산길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내용이 이제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산에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눠요. 근데 그중 이제 이명 씨가 맡은 현우 역이 굉장히 좀 뻔뻔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역인데 조금 마이크를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왜 산에서 만날까 제가 만들기 전에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으면서 되게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찍다 보니까 이제 호흡이 가빠라지면서 자기 얘기를 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우도 어쩜 되게 당당하게 보이지만 되게 용기가 필요했겠구나.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찍고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데 앞뒤로 가운데만 밝아지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맨 나중에 나오는 그런 인어의 이야기처럼, 근데 그게 뭐 낮밤이 바뀌긴 했지만 난 내내 이렇게 망설이다가 다시 가정이라는 밤에 매몰되는 과정,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구조적으로도 가운데만 되게 밝게 설정하고 싶어서 있었습니다. 이 섹션이 뭐 로컬 시네마이니만큼 그 지역 영화들을 주목하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섹션이고, 봄안에서는 부산과 밀양에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후회하지 않는 얼굴은 부산에서 만들어진 영화, 그리고 배우 임두현이 해를 기다리는 방법은 이제 강원도의 영화,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은 대구의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어떤 지역과의 관계를 조금 뭐 지역 상황이나 이런 얘기를 가볍게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 부문에 맞게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 환경이 어떻고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정도 뭐 어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부터. 네, 저는 본거지는 부산인데 밀양영화고등학교는 기숙학교여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 안에서 1시간 만에 찍었던 영화고요. 밀양영화고등학교 제가 6기인데 이제 막 이렇게 하나씩 상 받으면서 좀 진출하고 있는 학교라서 앞으로 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밀양고등학교 관심 많이 가주십시오. 네, 밀양고등학교. 네. 네, 저는 저희 동네예요, 다. 그래서 이제 각색을 하다 보니까 산이랑 바다가 나오고, 제가 실제로 일주일에 2-3번씩 가는 장소였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서 찍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찍게 됐고, 이렇게 딱히 제작 지원 기간에 제가 딱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찍어볼까 하고 해서, 사실은 이제 지방 그런 위원회에서는 배우분들 해주는 그런 정도만 했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는 한 4-5년 정도 전에 이제 강릉, 원래 이제 서울에서 작업을 하다가 강릉에 가서 뭐 강릉 영화제도 있었고, 이제 신영극장이라는 지역 영화관도 있었고, 이제 미디어센터, 강릉 미디어센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화 촬영을 하면 지역에 가서 촬영을 하고, 뭐 그 전에 저의 경우에는 서울에 오고 이랬는데, 이거 그 지역에 가서 영화를 찍고 오는 것과 그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게 되게 다른 의미처럼 느껴졌고, 저희 영화랑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레지던시라는 건데, 레지던시가 내가 거주하는 환경을 이제 바꿔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작업을 해보는 어떤 예술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제가 제주도 레지던시에 이제 가 있던 그 기간에 이제 이야기 속에서는 바꿔서 사실 어제 허구와 사실을 좀 섞어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로컬 시네마 섹션이 저에게는 어떤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하나의 중요한 장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강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디어 센터가 예산이 영원히 돼가지고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굉장한 그 위기와 비상 상황인데, 로컬 시네마 섹션에서 이렇게 상영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과 한편 굉장한 걱정감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영화 제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디어가 예를 들어서 없어진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충격을 지금 강릉 지역에서는 연쇄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관련해서 이렇게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니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 잘못 없네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주로 촬영이 되었고요. 실제 촬영된 곳은 제가 이제 대학교 전까지는 경북 청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실제 경북 청도가 많고, 그다음에 대학생 때부터 쭉 대구에서 지냈어가지고 대구에서 촬영을 했고요. 대구에는 영화 학과가 없습니다. 없어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대구 영화학교라고 이제 지역에도 영화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 하면서 만들어졌던 곳에서 제가 이제 영화 연출 전공 1기로 졸업을 했고요. 이 작품은 졸업하고 2번째로 찍었던, 졸업 후에
제작 지원을 두 번째로 찍었던 작품이고 이 작품도 이제 대구에서 제작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한국영상위원회에서 받아서 이제 두 가지의 제작 지원으로 찍었던 작품이고요. 또 대구는 자랑을 하자면 영화인들끼리 굉장히 똘똘 뭉쳐서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좋아서 제 영화를 찍을 때도 뭐 선배 후배 동료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대구에서 열심히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없는 장비 없는 인력으로도 똘똘 뭉쳐서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영화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역 영화라고 이끌어주는 곳 안에서 대구가 정말로 활발히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은 이미 이전부터 너무나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던 대구 영화학교를 할 수 있었던 지역 영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는 영원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영진이 한번 전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각석에서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네, 여기 세 번째 관객분에게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손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네. 네, 일단 모든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그 배우 임도현이 해를 기다리는 방법에 두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예술가가 하고 싶은 사람은 약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담은 영화라 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단 이러한 주제를 어떤 동기로 촬영을 하게 되셨는지 하고 앞으로의 임도현은 어떤 식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한 약간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영화에서 연출하고 촬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친남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 오빠가 배우로 캐스팅을 기다리고 있고 또 저는 촬영 감독도 배우랑 마찬가지로 이제 캐스팅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출의 캐스팅을 기다리는. 그래서 근데 이 영화를 생각했을 때 한참 코로나 시기였고 영화 제작이 많이 엎어지는 시기였고 그 시기에 이제 캐스팅을 기다리다가 배우도 있고 촬영 감독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서 찍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게 되었고요. 배우 임도현은 저에게 임도현은 비가 와도 해를 기다리는 사람인 만큼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쨌든 계속 생각하면서 뭐 해를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실제로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뭐 저희 경우에 이제 영화의 공연이 많이 좀 작업에 뜸해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져서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데 이 영화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 또 이게 불안감을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혼자서만이라도 할 수 있는 작업을 찾아보자는 생각에 미술이라든지 글쓰기 같은 작업을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작은 시작이 계기로 저를 좀 크게 바꿔서 지역에 가서 레지던시 활동을 하면서 실제 창작을 해서 뭐 전시를 한다든지 책을 낸다든지 이런 연기 외에 다른 이제 창작 활동 어떻게 보면 제 창작 활동의 작은 어떤 그 뿌리를 찾았달까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뭐 극 중에도 나오는데 사람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게 기본 세팅인 것 같아요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저 영화 속에서는 이제 전속 작가 계약을 받아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전속 배우 계약을 받아서 고민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연기와 예술이라는 이름 속에서 하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 잡으신 김에 그 임도현은 어느 정도가 실제이고 어느 정도가 허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칸 영화제는 실제로 다녀왔고요. 10년 전에 울게하소서라는 이제 단편 영화에서 조수영 배우님이랑 같이 연기했던 작품인데 갔다 와서 이제 좀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예를 들면 오드리 또또님이 뭐 테마시즈 술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틸다 스윈트님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허구를 섞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제 이야기를
내적 상황으로 담고 결국에 그 허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름도 이제 바꾸고 이런 식의 설정을 해두었고 제가 또 이제 원래는 영상 연출을 전공하다가 이제 연기로 바꾼 케이스인데 제 영화를 만들 때 항상 사실과 그 허브를 섞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한 프레임 내에서 이 사람은 다큐멘터리고 이 사람은 연기인 이런 상황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 은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저 혼자 연기하고 은사님은 다큐멘터리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설정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네, 옆에 계신 분에게 마이크를 좀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후회하지 않는 얼굴 감독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그 하고많은 원작들이 있었을 텐데 40년대를 배경으로 한 작가님의 원작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두 배우님께는 물론 뭐 여성들의 삶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랑 그때 당시 배경으로 물론 감독님이 뭐 각색이나 다 연출을 지도해 주셨겠지만 그 연기하실 때 임하시는 뭐 다른 지점이 있었는지. 네, 그 먼저 지하련 작가님 단편 소설 세 작품이잖아요. 결별, 가을, 산길이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세 편의 소설이 사실은 인물의 구성이나 갈등하는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화자를 달리해서 나온 1, 2년 안에 나온 한 3편의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당시에 읽었을 때도 되게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더 좀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이 어떤 주인공이 재경의 그 설정된 그 인물이 자기 남편과 어떤 내연 관계에 있는 자신의 친구를 그렇게 나무라지 않는 느낌? 이렇게 연적이 되는 순간도 있지만 되게 동료가 되고 어떤 순간 되게 유대하면서 존경하는 느낌도 있고 좀 희한한 되게 확장된 감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매료가 됐었고 여기 인물들은 사실은 다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는 다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선택들을 했었고 저는 그런 시선보다는 이거를 저는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나 망설이고 하나 충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되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그 소설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소설이 아직도 되게 유의미하게 좀 네 아직도 저는 그 소설이 그렇게 옛날 소설처럼 느껴지지는 않았고 네 그게 좀 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각색을 하는 과정에서 원작의 어느 정도를 가지고 오셨는지 아니면 새롭게 차용한 장면들이 있다면 어느 장면인 건지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건 또 그 질문과 좀 맞닿아 있긴 할 것 같은데요. 그 소설에서는 어떤 재경이라는 인물이 어떤 다른 사람한테 흔들리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가미를 한 거고, 어떤 인어에 대한 이야기는 결별에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이렇게 걷고 이런 거는 뭐 거기서 오는 텍스트들은 또 가을이라는 소설에서 가져왔는데 주된 줄거리는 산길에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가 그냥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인물이 그 세 편 다 재경이 맡은 그 인물이 계속 뭔가를 망설이고 뭔가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이렇게 짓눌리고 이 사람이 항상 가정이 다시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 그 시대 상황에서 감춰야만 했던 어떤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풀어냈고 그래도 좀 특이하게 제가 한 6개월 전에 어떤 문학 연구자님이 저와 되게 비슷한 방향으로 이 지하련 씨 소설을 연구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와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좀 확장되지 못한 세계
그것에 좀 고뇌하는 인물? 네, 그런 게 아직도 되게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배우분들의 연기 그 이전에 40년대와 지금을 표현했을 때 어려운 점이 없으셨는지 질문해 주시면 돼요. 우선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외도에 대한 주제는 계속 반복되어져 왔구나 라는 생각에 반가움과, 그리고 어쩌면 제가 연기한 재경과 남편인 철우와의 얘기로 더 어떤 이야기가 집중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재경이 만나는 사람들과 재경의 어떤 마음의 흐름들을 좀 집중해서 따라가는 이야기여서 그 부분이 재미있었고요. 또 선우를 만나서 그 외도 사실을 직접 듣는 순간들은 어떻게 보면 보통 네가 어떻게 뭐 이렇게 싸울 수 있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어떤 마음을 막 소리를 내면서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게 기시감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어떤 존재를 이제서야 시작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도 또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 감정이 저한테도 이 작품 하면서 들어와다 나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선우를 연기하면서 특별히 어느 시대의 인물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왜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주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만큼 저는 인물의 감정에 더 집중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죠? 네, 저 뒤에 계신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가는 중에 그 강진아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사실 그 지역 영화가 이슈가 되기 이전부터 대구와 뭐 전주와 그리고 네. 부산 여러 장소에서 영화들 많이 찍어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역 영화인들의 어떤 흐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느끼시는 현장에서 느끼시는 흐름들이 네. 있는데 그 어떤 강진아 배우님이 생각하는 어떤 지역 영화 그리고 동네마다의 어떤 특수성 이게 있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최근에도 전주에서 잠깐 찍고 그 팀은 이제 뉴욕으로 날아갔는데요. 전주에서 촬영할 때 태어나길 잘했어라는 작품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에선 항상 식사를 그냥 쉽게 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맛있는 집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어떤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광주에서는 정말 처음 작업을 했는데요. 그냥 모든 지역 영화들이 꼭 뭐 서울 도시 영화들은 차갑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그저 그 지역에서 오래 서로 밀어주고 당겨줬던 그 무리들이 일단 끈끈하고, 그리고 거기서 되게 늘 다정하게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로컬 시네마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상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 영화 예산이 거의 사라질 거라는 얘기를 듣고 좀 더 많은 지역 영화제와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럼요. 네, 도움이 네, 네. 됩니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노양미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좀 애니메이션 작업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업과 이번에 실사 영화 작업을 했을 때 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느끼셨는지, 또 어떤 스타일이 더 어떤 점에서 차이를 느끼셨는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정말 다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이 실사 영화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그동안 어떤 비물질적인 것에 어떤 의인화를 해서 만드는 애니메이션을 했었거든요. 뭐 한 장 한 장 그려서 하는 그런 식의 애니메이션은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역들 이제 각색을 끝내고 어떤 역들이 주어져서 어떤 인물들을 데려왔을 때 소스 배치하듯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은연중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아 씨하고는 제가 다른 작업들도 했었지만 이런 식의 작업은 처음이어서 사실은 제가 진아 씨한테도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진아 씨가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다 촬영이 끝나고 편집을 하면서 배우가 절대 어떤 한 역할에 끝날 수 없는 존재고 그냥 배우의 얼굴이 그냥 영화의 얼굴이 될 수 있구나 그냥 너무 되게 좀 저 스스로 되게 좀 많이 깨지면서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또 배우와 사람이라는 이렇게 스스로 애니메이팅을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너무 지금 궁금함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무 잘못 없는 배우님들 나와 계시니까 그 감독님에게는 캐스팅 비하인드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 배우분들에게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너무나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배우님 다 이제 제가 어쨌든 이렇게 배우를 알 수 있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고 처음에 봤을 때부터 이렇게 두 분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픽이었고 그래서 제가 확정이 되자마자 바로 서울로 간다고 연락을 드렸고 그래서 서울에서 바로 만났던 케이스이고요. 뭐 기옥 배우님은 저는 좀 그런 배우를 좀 찾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중학생 중3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실 좀 자신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어쨌든 제가 겪어왔던 자전적 이야기, 저의 누나의 어떤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걸 겪어온 사람이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람을 조금 더 이기적으로 연기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도윤을 위로할 수 있게끔 연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옥 배우님하고 얘기하면서는 그런 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기적인 지도보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이제 민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고 또 연기도 너무 늠름하게 잘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계속 현장에서도 계속 볼 만지고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모든 스태프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촬영을 하면서 사투리도 다 감독님한테 배우고 감독님이 도와줘가지고 감독님한테 감사하고 촬영하면서 또 감독님이 잘 알려주고 잘 지도해줘가지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구 사투리는 어렵지 않았나요? 감독님이 잘 알려줘가지고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네. 타고난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 원래 연기를 할 때는 그 약간 배역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 촬영 전부터 도윤이라면은 내가 만약에 16살이었다면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기도 했고 저도 대구 사투리가 처음이었어서 그때 사실 촬영할 때 제일 많이 걱정이었던 거는 사투리가 이상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쪽 뭐 경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누가 봐도 서울 사람이네 약간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감정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까를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대구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보만에서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원테이크를 고집한 이유가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 단계부터 원테이크를 생각을 하고 찍으신 영화인 건지 아니면 찍다 보니 완성 단계에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는 저희 학교 영화 제작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수행 평가로 한 컷 영화 만들기를 과제로 받아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 컷 안에 테이크 한 번 안에 기술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연출을 하라 이렇게 과제를 받아서 만든 영화라서 원테이크가 됐습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실 것 같은데 다 뒤에 계시니까. 저는 아무 잘 보면 박찬호 감독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되게 영화를 너무 재밌게 또 감동적으로 잘 봐서 그 인물들 간의 그런 그 감정의 선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장소신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우가 이제 병원에서 그 누나한테 독백식으로 해서 누나는 뭐 잘못이 없고 내가 뭐 잘못했다는 식의 그런 그 응원 같은 메시지 전달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도윤이가 병원 앞에서 비오는 씬에서 되게 흐느끼면서 절망한 씬이라던가 그런 그 연출력을 되게 좀 잘 설정하신 것 같아서 이 나타나고자 하는 것들이 뭐 저는 이제 후반에는 뭔가 되게 비극적인 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지막 씬에서는 그 담담하게 그냥 그 경기에 출전하는 걸로 이제 나타나셨는데 혹시 그런 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그런 그 슬픈 상황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메시지를 담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저희 누나랑 술을 먹다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술 먹다가 한 20년도 더 된 일에서 누나가 저도 기억을 못하는 건데 누나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게 아직까지 나는 너한테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라고 말을 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닌데 나는 누나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그냥 처음 시작은 누나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누나 같은 도윤이가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해줄 거야. 누구나 응원해줄 거야. 이렇게 시작했던 영화였고 그래서 그런 좀 또 지우가 굉장히 이제 어른스러운데 나이의 지우 영화 안에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서 그렇게 지우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끝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는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 도윤이한테 우리가 확실한 좀 희망을 땅 찍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연출하면서도 그 점들을 배우님들하고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부터 쭉 빠르게 인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고 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소독제는 늘 항상 한 해의 마무리를 지어주는 영화제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오니까 또 1년 동안 못 봤던 배우님들, 영화 안에서 만났던 스태프분들 등등 많은 분들을 또 만나서 너무 기뻤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또 영화를 보여드리고 또 대구나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영화제에 와가지고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온 것도 좋은데 많이 질문도 해주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소독제 주인공으로 온 거는 처음인데 다음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또 많이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강릉 지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창작자분들에게도 그냥 권유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 지역에 가서 영화를 만드는 흥미를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태어난 사람만 이 지역 영화를 만들면 그만큼 이게 바운더리가 좁아지잖아요. 근데 창작자분들이 와서 같이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걸 상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비가 없어져서 영화 학교가 없어진다는 게 너무 놀래서 자비의 논란 영화학교 이런 거를 좀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많으신데 혹시 지역 강릉에서 자비의 논란 영화학교를 정말 자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객분들에게는 혹시 오늘 티켓을 가지고 강릉 신영극장에 오시면 제가 이게 감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영화 한 편씩 선물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강릉 혹은 또 다른 지역의 영화를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영화 만드는 영화뿐만 아니라 지역 영화제도 많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고 나간 곳이 이제 저희 동네고 그것이 이제 지역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상영까지 하게 된 것 같은데 항상 이제 동네 산책하면서 아 언제 편집 마감하지?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의 짐이 그 촬영했던 순간들이 떠올라서 되게 좀 압박감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배우님들과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 이제 좀 더 동네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영화 봐주신 관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노영미 감독님하고 작업 굉장히 오래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때부터. 자비에 맞죠? 네, 자비로 늘 작업을 네, 하시는데 노영미 감독님 정말 애정하고 이전에 애니메이션 작품 말고도 이제 실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저는 기대되는 감독님이고요.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인영 씨하고 같이 무대 서서도 기쁘고 미나 씨도 와 계시는데 쑥스러워하시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배우로서 서독제는 처음인데 이상하게 처음인데 이렇게 노영미 감독님의 좋은 영화로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진아 배우님과 미나 배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모두 좋은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지각을 해가지고 제 영화가 상영되는 걸 많이 수요일에 와서 볼 계획이고요. 이렇게 영화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제 영화를 봐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 제가 되게 오래 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한 해를 보내면서 만들었던 말이 지금 당장 내 심장을 뛰게 할 것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관객분들한테 되게 심장이 뛸 때 끝난 영화라고 여겨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지역 영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는 뭐 어쨌든 지역 영화인으로서 전국에서 창작자 입장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창작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주말 시간, 저녁 시간,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